꽈니쌤이에요. 여러분, 미라이 하세요. 자, 지난 시간에 제3편 조동사에서 뭐뭐 하고 싶다를 배웠는데 이번 제4편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김없이 핵심 표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따라와! 오늘의 핵심 표현은 오늘 운전할 수 있어?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사진 찍으면 안 돼요.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중국어로 今天能开车吗?今天能开车吗? 오늘 能 할 수 있어요? 开车 운전하다. 마 의문형 어기조사랍니다. 자, 今天能开车吗? 여러분 할 수 있다. 여기서 能은 본능을 뜻하기도 해요.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. 그리고 혹은 가능이나 상황을 뜻하는데 그 가능이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능이라고 하죠. 두 번째, 운전할 수 있어 라는 뜻에서 我会开车,我会 일성인데 오타쟁이에요. 我会开车라고 하면 뭐냐면 역시 할 수 있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아까 능은 상황 그리고 본능을 뜻하는 거라고 했다면 후이는 학습, 배워서 할 수 있는 걸 뜻하죠. 그래서 학습, 가능, 실현을 뜻하는 것이 바로 후이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. 안 보여요. 我不能看画面,我不能看画面이라고 합니다. 我, 나너, 타타타 생각났죠? 나너, 워니, 워. 나는 不能 반대말이 아닌 부정형, 그쵸? 不能 할 수가 없어요. 칸, 볼 수 없어. 화면, 발음도 비슷하죠. 화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.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不能은 뭐라고 했어요? 상황이라고 했죠. 그래서 부정형으로 썼다라는 사실. 그리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사진 찍으시면 아니 돼요. 在这儿不可以拍照片. 在这儿不可以拍照片. 在这儿. 자, 어디예요? 여기 보세요. 这儿 나왔죠. 여기. 근데 在를 써서 어디에서 라는 개사로 쓴 거예요. 여기에서 不可以. 커이가 뭐길래?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또 부정을 쓴 거예요. 不可以. 할 수 없어요. 拍, 찍다, 照片, picture.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. 자, 여기서 나왔던 또 다른 조동사 可以는요. 역시 할 수 있다이지만 허락이나 허가 혹은 가능이나 실현을 뜻할 때 사용되는 조동사라는 거.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아니 돼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 볼게요.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형에서 뿌커이를 썼는데 똑같이 뿌능을 써도 말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떨 땐 뿌커이고 어떨 땐 뿌능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집중해 주시면 돼요. 조동사 일단 말씀드렸듯이 후이 능, 可以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. 자,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후이라는 건데 역시 이 조동사 세 가지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. 문장 구성은 우리가 하고 싶다 표현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. 이 후이는 원래 뜻은 동사로서 모이다 혹은 명사로서 모임이나 집회를 뜻하거든요. 어떠한 모임을 뜻해요. 그런데 얘가 조동사로 쓰이게 되면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고 얘의 구체적인 뜻은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, 그래서 가능이나 실현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후이는 배워서 할 수 있음을 뜻한다.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. 자, 난 운전할 수 있다. 여러분, 운전은 태어나서 바로 하는 게 아니죠. 학습을 통해서 면허증을 따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후이를 사용하는 거죠. 뭐에서? 학습, 배워서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我会开车,我会开车. 나 어떡해요? 또 아이가 철자가 빠졌어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我会开车라고 하면 나는 운전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 我会说汉语. 역시 한위는 중국어를 뜻하죠. 한나라 한, 말씀 그래서 한위는 중국어를 뜻해요. 근데 말도 외국어도 여러분 배워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후이라는 조동사를 썼고 그 뒤에는 당연히 슈어 말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다라는 거죠. 그러면 나는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이 배움을 한 가지만 더 보면
我会游泳.游泳은 스위밍, 수영이에요. 수영도 태어나자마자 할 수는 없어요. 아기가 뱃속에서 양수에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자유형, 접영 등등은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역시 후이를 사용해서 수영할 수 있다 표현도 만들어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 이 후이는 아까 학습 말고 가능이나 실현도 얘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아닐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를 가져갈 때 우리는 想要会 요걸 통해서 그 동사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합니다. 그래서 나 갈 수 있어 혹은 나 갈 거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我会去. 가긴 가는데 갈 수 있어. 한마디로 갈 거야를 내는 의미를 대변하는 거죠. 그래서 他不会不来. 이런 표현은 별표 막 해주셔도 돼요. 이유는 뭐냐면 부정형을 썼어요. 조동사에. 근데 또 동사에 또 부정을 썼거든요. 그래서 他不会 그녀는 할 수 없대요. 不来 来는 오다. 취의 반대말이죠. 취의 반대말 不来 오지 않다. 근데 보세요. 오지 않는 걸 할 수 없어. 뭐예요?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. 반드시 온다라는 뜻이죠. 예, 이런 표현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아요.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조동사만 썼을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너 할 수 있어? 할 수 있냐고? 你会吗? 라고 할 수 있죠. 좀 자만하게 나 할 수 있어. 我会. 너 할 수 있니? 你会. 너 할 수 있어? 他会吗? 이런 식으로 의문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한테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. 능과 후이예요. 자, 我会喝酒 썼어요. 나는 할 수 있어. 마셔서 술을 마실 수 있어. 그러면은 학습을 통한 거라면서 학습 가능 시력. 그럼 我会喝酒와 我能喝酒. 능은 뭐 본능, 마시는 동작은 이런 행위는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죠. 본능이에요. 그래서 마실 수 있어. 똑같아요.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다. 나는 술을 마실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후이와 두 번째 능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퀴즈 3초 드릴게요. 하나, 둘, 둘 반, 둘 반에 반에 반, 셋. 자, 첫 번째는 뭘까요? 나 술 세다, 나 주량 세다 정도의 표현을 가져갈 수 있어요. 왜냐? 어차피 마실 줄 알거든? 근데 후이, 습당을 냈대, 연습됐대. 나 그래서 주량 세다라는 표현으로 좀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능은 뭐냐면 나 원래 술 마실 줄 알아. 한마디로 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. 근데 마실 줄 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술이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술은 기본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. 그런데 후이하면 나 잘 마셔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세요. 능허지우마? 술 마실 수 있어요? 라고 물어봤는데 我会喝酒 그러면은 그땐 대적이 일어나는 겁니다. 계속 건배 그러다가 다음날 숙취에 쩔죠. 아시겠죠? 그러면 운전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. 我会开车 얘가 답이죠. 왜? 운전은 학습해야 되니까 후이를 사용해야 한다. 두 번째, 나는 운전할 수 있어. 자, 오늘 운전할 수 있어? 今天能开车吗? 오늘 운전할 수 있어? 이건 뉘앙스가 좀 달라요. 능은 아까 말한 본능 혹은 상황과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능은 뭐냐면 원래 너 운전할 수 있었는데 모 중에 원인으로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. 근데 술이 깼어 혹은 다리가 나았어. 그래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능을 쓸 수도 있어요. 나 이제 오늘은 운전할 수 있게 되었어. 운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었어. 그래서 후이도 능도 다 같지만 안에 숨어있는 내용과 의미는 다르다. 다음 조동사 능입니다. 지금까지 후이에 대해서 학습을 배웠으면 이 능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설명했죠. 능은 뭐다? 아우 이제 더 말하면 입이 아플 거야. 본능. 그래서 굽이나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상황과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거고요. 이 능이라는 거는 원래 명사로서 에너지나 능력, 그 다음에 재능을 뜻하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조동사로 쓰면 역시 할 수 있다가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능도 파헤쳐 보면 본능적으로 구비할 수 있어
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는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걷는 것도 솔직히 수만 번, 수백 번의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다리가 더 아픈데 앞으로 더 걸을 수 있을까? 그게 가능할까? 그걸 뜻하는 거죠. 그래서 我能走路 그러면은 나는 걸을 수 있다. 走는 가다지만 걷다도 돼요. 루는 길이에요. 그래서 길을 가다, 한마디로 걷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. 나는 걸을 수 있어요. 나는 걸을 수 있다. 두 번째는 他能开车 他能开车 원래 후이를 써야 된다고 했죠? 운전은 배워야 하니까. 하지만 능이라는 건 운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我能喝水我能喝水 마시다, 물을 마시다. 나는 물을 마실 수 있다. 당연한 거죠. 마시는 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까 본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我会开车라는 표현과 我能开车는 확연히 구분을 해야 한다. 잘못 쓰면 안 되겠죠. 한국어는 할 수 있다라 똑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능과 후이를 썼을 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. 자, 그 다음은 능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. 그 정도가 뭐냐면 스킬이죠. 그 여자는 타자가 200타야. 1분에 200타면 빠른 거예요, 여러분. 절대 빠르지는 않지만 예문이니까 他能打200字 他能打200字 그녀는 할 수 있어요. 다 때려. 키보드를 치는 것도 손동작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니까 기억하세요. 他能打200字 숫자는 나중에 다룰게요. 200타를 칠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어떤 거야? 스킬이 원래는 10타밖에 못 쳤는데 10타인데 200타까지 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된 거야? 상향된 거죠.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小朋友们能写汉字小朋友们能写汉字 샤오, 작은, 벙요, 친구.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샤오 벙요라고 해요. 그래서 샤오 벙요, 먼까지 쓰면은 복수가 되는 거고요. 샤오 벙요면 어린 친구를 지칭하는 거죠. 우리 어린 친구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. 그 친구는 뭐 할 수 있느냐? 시에 적을 수 있대요. 뭐를? 한자, 한나라 한 글자죠. 그러니까 한자를 적을 수 있대요.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몰래 못 적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스킬이 어떻게 된 거야? 올라간 걸 표현한 겁니다. 我女儿能说中文我女儿能说中文 나,女儿은 딸입니다. 나의 딸은 할 수 있대요. 뭐를? 슈어 말할 수 있어.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. 아까 뭐라고 했어요? 한유라고 하면 중국어죠. 중원도 같은 중국어예요.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발음상 중원이 좀 더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내 딸은 슈어 중원 원래 중국어를 못했는데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. 선생님 후이 쓰면 안 돼요? 되죠. 중국어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능의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능성입니다. 그래서 가능성이란 건 약간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. 가까운 미래나 추측성도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날씨를 보니까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안 일어났죠.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看天气能下雨 날씨를 봐야죠. 그래서 봅니다. 看天气가 날씨예요. 날씨를 보니 할 것 같아. 할 수 있어. 뭐? 下雨 내린대요. 뭘 내려? 비가 내린다. 비가 내릴 것 같아 라는 가능적인 표현을 썼다. 그러면 什么时候你能到什么时候你能到什么时候육하원칙 누가, 谁, 언제, 什么时候 어디서, 날, 무엇을, 什么, 어떻게, 怎么, 왜, 为什么 이제 지겹죠. 能到 너는 할 수 있어? 到 도착할 수 있어? 너 언제 도착해? 언제 도착할 수 있어? 라고 해서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어요. 자, 약간 미래적인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. 他不能这么早回来他不能这么早回来 그는 不能 할 수가 없겠죠. 자,
가능이니까 가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도도 말하는 거예요. 这么 지시대명사 这那 그쵸? 여기 这儿 저기 那儿 어디 哪儿 이러면 这么 그러면 那么 이렇게 这样 저렇게 那样 기억납니까? 안 나면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. 이렇게 早 아침 조자, 이를 조자, 빨리 回来 돌아서 오다 가다 来 돌아온다. 그는 이렇게 빨리 돌아올 리가 없지. 올 수가 없어. 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려요. 여러분들한테.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지 말고 뭐만 보면 되냐면요. 能, 不能 이렇게 오늘 요거 조동사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.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뿐입니다. 그 다음에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를 不能을 통해서 우리 핵심 표현도 짚고 넘어갈 거예요. 我不能看画面. 나는 不能 할 수가 없어요. 看 화면,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. 한마디로 화면이 안 보여요 라고 되는 거죠.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不자 써서 부정을 만들었다. 不는 현재와 미래를 부정, 메이는 과거와 완료를 부정. 오케이? 자, 그래서 조동사 마지막은 可以입니다. 이 可以가 조금 복잡하고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? 일단 할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문장 구성은 역시 동일하죠. 원래 可以는 해도 좋다 정도로 해서 허락이나 허가의 의미가 가장 세요. 그 다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가능이나 능력, 내가 어떤 ability, 능력을 갖고 있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허락과 허가를 먼저 살펴보면 너 가도 좋아.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준 거죠. 가면 안 돼. 근데 이제 가도 돼. 너 가도 좋다라고 할 때你可以走 혹은 你可以走了 라고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너는 갈 수 있다. 그래서 가도 좋다. 너는 여기에서 상황을 변화했음을 뜻합니다. 그래서 지정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게 되었어 라는 완료이면서 변화를 뜻하는 러임이에요.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. 그래서 너는 갈 수 있어. 你不能走. 이건 또 뭐야? 아까 不能 배웠는데 네, 맞아요.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可以의 일반적인 부정은 不能이라고 합니다.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너는 갈 수 없어. 가면 안 돼.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你不可以走. 你不可以走. 이게 뭐냐? 不能과 不可以는 같다, 삐삐 다르다. 어떤 뉘앙스로 다른지 볼게요. 얘는요, 허가가 일반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可以로 허락을 해줬으면 可以의 일반적인 부정은 不能이에요. 그러면 안 돼. 할 수 없어. 라고 얘기할 때 可以라고 물어봤지만 不能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. 단 만약에 그대가 不可以라고 굳이 썼다면 이건 뭐냐? 아주 강력한 금지가 됩니다. 절대 해서는 안 돼. 不可以. 어디 나를 감히 너를 이런 안 돼. 그럴 땐 不可以. 절대 가면 안 돼. 你不可以走. 넌 절대 갈 수 없어. 이렇게 쓸 때 강한 금지를 쓸 땐 不可以.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정한다? 不能으로 부정한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가능하고 능력에 대한 커이를 살펴볼 건데요. 넌 중국어를 배워 익힐 수 있을 거야. 배워 익힐 수 있을 거야.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거야죠. 내가 배워서 익힐 수 있을 거야. 너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뉘앙스예요. 그래서 你可以学会中文. 你可以学会中文. 너는 可以 할 수 있어. 学 배워서 会 할 수 있어. 배워 할 수 있어. 그래서 한마디로 습득하는 거예요. 中文 중국어를 할 수 있을 거야. 라고 해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. 지금은 잘한다 못한다? 잘 못한다. 그래서 앞으로 잘할 거다. 你们可以模仿老师. 你们可以模仿老师. 너희들은 니 단수, 你们 복수. 말 안 해도 알죠. 뭐만 붙이면 된다면서? 오케이. 可以 할 수 있어요. 모방은 모방하다. 누가 잘해? 중국 사람들 진짜 모방 잘하죠. 카피하래요. 누구를? 선생님을 카피하래요. 너네들은 선생님을 카피하면 카피할 수 있어. 카피하면 그 능력을 가져갈 수 있어.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? 미라이, 꽈니쌤 카피하십시오. 아시겠죠? 틀리는 건 카피하지 말고요. 잘하는 거 카피해 가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我一天可以做完
我一天可以做完. 이게 뭐냐면 나는 一天, 티엔은 뭐냐면 하루를 뜻해요. 일,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게 하늘이죠.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뜻하는데 이 하나 일자예요. 그래서 하루면 거의 할 수 있대. 뭐를? 做, 하다, 완벽하게 끝내다, 마무리하다, 끝낼 수 있어. 이건 뭐예요? 하루 동안의 시간에 나는 다 할 수 있으니 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나의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니 요땐 거의를 쓴다라는 사실. 그래서 이 거의를 통해서 핵심 표현을 보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. 근데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. 절대 들어가지 말거나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. 그래서 在这儿, 어서 배웠죠. 여기에서 不可以, 절대 안 돼요. 강한 금지죠. 拍, 찍으면 안 돼. 사진을 찍으면 안 돼. 照片, 사진 찍으면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허락, 가능, 실현, 이건 뭐예요? 그죠? 허락이죠. 허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뿌능으로 바꿔볼게요. 在这儿不能拍照片. 여기선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. 라고 해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지금은 허락된 시간이 아닌 거야. 지금은 오픈된 시간이 아니야. 이거 포토존 맞아요. 근데 지금은 찍을 시간 아니에요.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찍을 수는 없습니다.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뿌능과 뿌커이는 구별을 합시다. 일반 부정은 뿌능, 강한 금지는 뿌커이. 그래서 정리할게요. 우리 조동사 할 수 있다는 휘, 능, 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부정은 앞에 뿌만 붙이면 된다더라. 그래서 不会, 不能, 不可以라고 하는 거죠. 자, 선생님 여기 잘 보면 不可以인데 원래 삼성 더하기 삼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삼성은 이성화해서 읽으면 돼요. 不可以 이렇게 아시겠죠? 그래서 조동사의 부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만 붙이면 돼서 吃 먹다, 喝 마시다, 玩 놀다, 여기에다가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. 조동사는 후이를 쓰면 후이吃 먹을 수 있어. 근데 不会吃 틀렸네. 또 이성이에요. 不会吃 그러면 먹을 수 없어가 되는 거고요. 喝 마시다, 能喝 마실 수 있는데 不能喝 마실 수가 없어. 자, 玩 놀아야 됩니다. 근데 不可以玩 놀면 안 돼. 可以玩 놀 수 있어. 허락해 준 거죠. 근데 不可以니까 너 절대 놀면 돼야 안 돼요. 강한 금지죠. 놀았다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놀아도 될 것 같아. 지금부터 브레이크 타임이야. 너 쉬는 시간이니까 좀 놀아.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아니라서 놀 수가 없는 거야. 놀아도 되는데 不能玩 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긍정과 부정. 자, 긍정과 부정문을 어떻게? 후이. 그러면 不会, 能, 不能, 可以, 不可以가 맞아야 되는데 不能 혹은 不可以 이렇게 두 가지로 부정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면 이거를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정반 의문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 이거지. 할 수 있어 없어? 할래 말래? 갈 거 말 거?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어떻게? 조동사만으로 이렇게 호이, 보호이 할 수 있니? 한마디로 후이마랑 같은 표현이에요. 할 수 있니? 그런데 후이부, 후이를 씀으로써 의문사를 만들어내는 거죠. 의문사가 어렵다고요?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. 그래서 能, 不能, 能不能 그러면 할 수 있니 없니? 같은 말이 될 거고요. 可以不可以를 可不可以 좀 줄여졌죠. 可以不可以인데 可不可以 가능하니? 할 수 없니? 이런 식으로 정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. 자,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다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? 포인트죠. 후이는 커이에다가 뒤에다가 말하다라는 표현 한번 달아볼게요. 자, 그러면 후이 슈어화 말은 배워서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본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원래 능슈어화가 맞거든요, 이렇게. 근데 후이슈어화라는 거는 뭐냐면 또 학습이 된 거잖아.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거야. 야, 너 말 진짜 잘한다. 너 말 진짜 잘한다. 라고 할 때 말 참 잘한다 할 때 후이슈어화를 쓰는 거고 만약에 그냥 어차피 얘는
본능적으로 말을 잘 하니까 말하는 애야. 그냥 말할 수 있게 되다라는 뜻은 너이에요. 상황이 안 됐는데 말 못했다가 말하게 되었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죠. 근데 可以说话는 나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닌 거야. 허락을 받고 발언권을 가져야 돼. 그때는 可以说话는 말해도 된다. 이런 식으로 会는 可以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会는 可以가 할 수 있다. 그래서 동사 앞에서 그 동사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会는 학습, 가능, 실현을 뜻하는 할 수 있다면 능은 본능, 능력, 정도. 그래서 어떻게? 상황 조건이 충족이 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可以는 허락 혹은 가능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할 수 있다다 라고 해서 오늘의 할 수 있다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, 하고 싶다, 조동사를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문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너무 예문에 연연해하지 마세요.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. 제가 짚어드리는 동사,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됐다. 그리고 그 동사 앞에 이런 조동사를 씀으로써 좀 더 맛있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할 수 있구나. 이 정도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다룰 예정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동사의 시제는 어떻게 구별을 하지? 그리고 그 뒤에는 어기조사가 나왔는데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지? 근데 알게 모르게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오픈을 했어요. 어기조사가 나왔고요. 러나 바가 나왔고 마가 나왔고 후이가 막 나왔고 막 이랬거든요. 이런 걸 통해서 과거 꾸어도 나왔고 러도 나왔잖아요.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의미도 나왔는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그때 핵심 표현은 뭐냐? 밥 먹는다, 먹었다, 먹어봤다, 먹는 중이다. 그리고 퇴근길이야. 진행이겠죠? 내일 귀국할 거야. 미래가 될 거고요. 너가 할래? 대리님은요? 같이 하자. 이건 뭐예요? 할래? 누구누구는요? 같이 하자. 어기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미라이 하세요. 지금까지 꽈이쌤이었어요.